학교에서 멘토 멘티로 학교 생활 관련 멘토할 기회가 생겨서요.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인스타도 안 하고 SNS도 아예 안 해서 좀 난감하네요. 나이 차이도 4살 아래라 이게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다 생각했는데 SNS 안 하는 사람 이상하게 볼까봐 좀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인스타 같은 SNS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티님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사람들도 쓰는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하티님보다 더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안 쓰는 애들은 안 써요. 계정 생성만 하고 게시물 안 올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SNS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뒀지만 게시물을 거의 몇 달에 한 가지씩 올리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기에 가깝죠. 근데도 SNS 열렬히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티님도 자세히 보시면은 SNS 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걸요, 주변에. 나는 안 하지만 주변 친구는 야 인스타에 진짜 엄청 이쁜 여자 있고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GD 신곡 들어봤냐? 야 완전 요즘 틱톡에서 난리 났더라. 야 그래? 나 틱톡 안 해서 몰랐는데? 나온 줄도 몰랐어. 아 자식 그것도 모르냐? 야 지금 인스타랑 유튜브 쇼츠 틱톡이 난리야. 야 네가 SNS 안 하니까 그런 게 느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친구랑 절교해요? 아니죠. 그냥 좀 유행이 뒤떨어졌을 뿐이지 그 친구들 통해서 얘기 듣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야 들어봐야겠다 하고선 그냥 난 아날로그 방식으로 노래를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쨌든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친해지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건 하티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걱정하는 거냐? 지금 하티님이 써주신 대로 4살 어린 친구와 제가 친구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어요. 남녀를 떠나서. 해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어려워요. 이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라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티님께서 찐친을 만들 거다,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 거다 라고 한다면은 4살이 어린 친구와 그런 중마고가 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러려면은 정말 하면 하는, 눈 뜨고 일어나서 했는데 야 너도? 나도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냥 거의 삶의 패턴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도플갱어 같은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동갑 중에서도 찾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땐 그런 친구들을 쉽게 접하고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절친들이 내 주변에 적어도 한 4-5명 이상은 될 거예요. 왜냐? 그때는 하루 일과랑 삶의 루틴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학교 내에서도 큰 그룹이 나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그룹, 운동하는 그룹, 일진 애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렇게 자발적 너드 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애들, 이렇게 그냥 큰 그룹이 나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약간의 그 좋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어울리는데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벗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좋아하는 취미까지 갔다면 그러면 그냥 배프되는 거죠. 너무 배프되기가 쉬워요, 어렸을 때는. 10대 때까지는. 근데 이제 20살 넘어가고 대학을 가게 되면은 전공이라는 게 생기고 학교가 달라지고, 그때는 집 근처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숙사, 자취 혹은 통학이라는 걸 통해서 좀 먼 데를, 그러니까 내 활동 반경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뻗어나가는 변수들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 살았던 친구하고도 취향이 확 바뀌어요. 얘는 수도권으로 가고 얘는 지방으로 학교를 다녀. 그게 주말에 만나잖아요? 처음엔 비슷하겠지. 살아온 시간이 더 많고 둘이 끈끈하게 나눴던 서사가 크니까. 근데 학교 생활이 1년, 2년, 4년을 채우고 졸업할 때쯤 되잖아요? 너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더 많은 정보와 더 중요성, 더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서 받는 자극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오잖아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지나간 것들이고, 지금은 앞으로 내가 갖춰나가야 될 것들, 내가 더 키워나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달라져 있으니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싸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시발점일 거예요. 도화선에 불과하겠죠. 얘랑 이제 절교할 거야, 얘랑 대화가 안 통해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긴 시간 동안 이 꽤 몇 년의 4년의 시간 동안 다른 니즈를 갖고 살면서 서로가 이제 필요성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해에 대한 폭들이 달라지는 거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찐친을 만들 거라면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연애는 찐친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남녀관계도 당연히 일반적인 인간관계처럼 시작하는 건 같죠. 처음부터 여자, 처음부터 남자 이렇게 접근하면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처음부터 와, 얜 너무 예뻐, 얜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그냥 잘생겼다, 이쁘다 했지만 만나다 보니 와, 대화도 잘 통해, 와, 얘 이런 것도 좋아해? 와,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호기심, 끌림, 공감대 등등을 통해서 감정이 생기고 가까워지는 거지 보자마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즉 처음에는 여자로서 남자로서 이성적인 나와 다른 성을 가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의 조건을 갖고 있는 모습에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깊게 좋아함과 그런 정서적 끌림을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찐친이 돼야 된다는 착각을 할 확률이 무지하게 높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나눈다고 해서 앞에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끌림의 조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이 연애하는데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죠. 외모 중요합니다. 잘생기면 최고예요. 예쁘면 짱이에요. 그냥 연애가 너무 쉬워져요. 이건 단순히 기회를 많이 갖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는 힘에도 아주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내가 이성적으로 느끼는 요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때 불협화음이 생겨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 부분이 생겨도 이것들로 꽤나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100% 커버가 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장기 연애가 되고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에 대한 허물을 다 벗어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1, 2년, 2, 3년의 연애도 되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배우자, 내 연인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주기 위해 나의 외적인 조건을 관리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오래 만났으니까 내가 나의 외모보다는 나의 내면적인 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퍼적이 있어도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나는 내 여자친구가 너무 오래 만나서 얘가 방구를 꿔도 나는 얘를 사랑스럽게 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친구가 맨날 씻지도 않고 배 이렇게 나고 운동 안 하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사랑은 하는데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라는 이유지만 사실은 그걸 빙자한 변화가는 이 여자친구의 그 이성적이지 못한 모습에 대한 반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최초의 어쨌든 이성적 끌림 그 외적인 조건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은 예상이 될 겁니다.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지. 여자와 남녀가 가까워지는 거는 그 사람과 찐친이 되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동성관계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와 다르게 이 사람과 이성적인 그런 끌림을 유지하고 그런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꽤나 가까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인종이 다르고 서로 문화와 정서가 달라서 가까워지는 게 어려워요? 괜찮아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뭘 통해? 이 사람과 이성적으로 끌린다라는 그 호기심과 궁금함. 나와 뭔가 다르겠지?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공감도를 일반적인 동성관계에서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시너지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동성에서는 밥을 먹을 때 떡볶이를 먹는 취향이 같다 안에서도요, 떡볶이도 좋아해야 되고 로제 떡볶이를 더 좋아해야 되며 그 중에서도 청년다방 로제 떡볶이를 좋아해야 되고 콘 옥수수를 꼭 추가해야 되고 음료는 무조건 청포도 에이드를 먹어야 돼까지 맞아야 야 너도 그렇게 먹어가 되지만 남녀관계에선요, 너 떡볶이 좋아해? 나도만 돼도 그 정도의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성적인 조건에서 끌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이씨구나 잘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적당히 공감대만 쌓아도 충분해요. 그 말인즉 나보다 4살 어린 친구들, 하티님보다 4살 어린 친구들은 요즘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넘겨짚은 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하티님보다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제 나이대에서야 뭐 4살 차이는 에휴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진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티님 입장에서는 4살 차이면은 꽤나 큰 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좋아하는 유행이 엄청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티님이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요즘 친구들은 뭘 좋아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겠지. 그 G드래곤이 신곡이 나왔잖아요. 파워? 파워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티님은 우와 나의 GD 하면서 G드래곤에 열광하는데, 4살 어린 나의 멘티는 아이 GD가 뭐야, 뭐 옛날 아저씨 그룹, 에스파가 짱이지, 위플래시 위플래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몰라. 이건 하티님이 판단을 해봐야 돼. 요즘 애들은 빅뱅보단 에스파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막 걔들과 막 뭐가 얘랑 딱 맞는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친구와 이야기 나눌 때 넌 또 어떤 노래 좋아하니 요즘? 저 에스파 위플래시 좋아요. 나 들어봤는데 야 노래 좋더라. 야 에스파는 진짜 앨범 냈다 하면은 그냥 빵빵 터지네. 야 대단하다. 나한테는 블랙핑크가 그런 그룹이었는데,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4살 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아이돌을 잘 몰라요. 에이씨발 진작 얘기를 하지 쎄 빠지게 설명을 했구만.